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포착된 종목군들 한번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 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수 현황부터 좀 볼 텐데요. 일단 외인 기관들이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좀 강세였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매도 포지션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외인들의 수급은 환율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환율이 고환율로 보셔야 되는데 1300대 이상으로 아직까지 원화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또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한미 금리 역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 이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증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 전부 다 이제 2분기 악재 조건을 견디고 나서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다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에 경기 침체가 안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들의 실적 하향치가 조정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 때문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면은 원자재 값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을 다 떠안게 됩니다. 그쵸? 뭐 이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업종에 다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뭐 이제 식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가 인상이 용이하기 때문에 좀 영향이 덜하지만 일부 뭐 자동차 부품 생산이라든지 뭐 반도체 쪽 이런 PCB 이쪽은 이제 타격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를 제외하고 반도체 산업이 거의 30-4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3, 4분기 실적이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좀 쉽게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온 거는 좀 단기 반등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의 상승 여부는 사실 다음 주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우선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만큼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들 아니면 뭐 금리 인상 관련주들 뭐 이제 비대면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들 그리고 3, 4분기 대비 실적이 굉장히 좀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개별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별 장세라는 건 결국에 다 같이 상승을 하는 시장이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군들만 선별해서 차별성 있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회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이런 장세가 될 겁니다. 왜냐면 결국에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기업들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 침체 시기에는 항상 개별 장세가 될 가능성이 거의 8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지 안 될지는 이번 이제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달려 있겠죠. 만약에 뭔가 그 금리 인상을 굉장히 좀 크게 대폭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개별 이슈가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겠죠. 특히 이제 개별 모멘텀이 굉장히 뚜렷한 종목군들 오늘 저희 또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종목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렇다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포착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원화성이고요. 두 번째는 뭐 에코캡, 금양입니다. 일단 대원화성과 에코캡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에코캡은 제가 7월 11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연화성과 에코캡은 오늘 이제 그 전기차 상용화 관련주로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연화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인데, 그 이제 자동차 그 시트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연화성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고객처가 리비안,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에서 다음 달에 아이오닉 5를 일본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죠. 그것도 그냥 일본에 막무가내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MK택시라고 수요처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사실화예요. 그래서 이런 수주 부분들 이번 3, 4분기에 이제 실적적으로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출시 이전부터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죠. 특히 소음 문제, 에너지 문제에서 굉장한 고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 MK택시에 공급이 됐을 때 만약에 일본에서 평가도 좋게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수주 확보도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오닉 5를 계속해서 좀 만들게 된다면은 당연히 시트에 대한 소재도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연화성의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이슈는 정말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의 요새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리비안의 가장 라이벌 회사가 이제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도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테슬라도 생산 라인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부진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미국에 공장을 90% 이상 두게 되면서 생산 차질의 문제 없이 굉장히 좀 수익성에 대한 개선들도 잘 이루어냈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번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원래 근데 사실 규모는 아직까지 테슬라가 훨씬 더 크죠. 전기차면 무조건 테슬라인데 이번 분기로 인해서 사실 테슬라에 대한 생산 차질로 인해서 리비안이 많이 치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워낙 원래도 리비안이란 브랜드도 유명했지만은 입지를 한 번 더 다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정말 그 경쟁 구도를 좀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비안에도 시트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트럭 부분에서 1위를 달성을 했죠. 전기 트럭에서 이제 1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는 트럭에 있어서만큼은 뭐 리비안이라는 어떠한 이런 브랜드 경쟁력을 지금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하반기 수주도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연화성의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캡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엮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양입니다. 금양은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7월 4일쯤에 한번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세하 메카닉스인데요. 세하 메카닉스도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이래서 이제 금양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양은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전기차의 가장 큰 고질점은 바로 화재입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 외국에 비해서 유럽이나 이제 북미에 비해서 전기차 상용화가 좀 늦어지는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 화재 사건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결국 전기차를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인명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위험성이 증가를 하고 있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차 상용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런 이제 배터리에 비해서 그런 안정성 그리고 가격성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부피라든지 무게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일 면적에서 그 모듈에 더 많은 셀을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좋고요. 가격 면에서도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뭐 지금 상용화가 안 된 거를 뭐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테슬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만큼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가격 안정성 면에서 봤을 때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새로운 성장주로서 좀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금양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지금 대원화성, 금양, 에코캡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 결국에 전기차 관련주들이죠. 근데 이 전기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증가하면 했지 하락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수소 의무 제도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수소 전력은 어느 정도 일정량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된다. 이런 제도인데 그에 따라서 뭐 전기차가 당연히 뭐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두산그룹도 그렇고 지금 두산그룹 계열사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대는 사실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기술을 갖고 얼마나 좋은 기술을 갖고 상용화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로 이어져서 수요만 확대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실적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대연화성과 에코캡은 실질적으로 지금 리비안이 뭐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주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기차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원화성, 금양, 에코캡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오늘 0.43%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0.39% 플러스권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조정권, 혼란 장세에서는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원화성, 금양, 에코캡 전부 다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개별적인 모멘텀이 현재로선 굉장히 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좀 확실한 대응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일단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조정 상황 속에서도 조정권이든 하락세든 상승세든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당일에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이렇게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당일 상승하는 종목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